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료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임수일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일간의 고유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일지, 지지와 그 다음에 지장 간의 구조를 분석해서 각 일주의 기본 성격과 기질적성과 그 다음에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임수일주론인데요. 지난 시간에 신금일주론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주론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역시 임수일주론에 6개가 있죠. 임자일주, 임인일주, 임진일주, 임오일주, 임신일주, 임술일주. 자, 여기에서 이제 천간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식신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식신, 연구, 개발, 국리.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수일간 중에는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그래서 임수는 육친에서 기본적으로 식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연구와 국리를 좋아하구나.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임자일주. 자, 카리스마가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자, 임자라고 하는 것은 양인의 성향이 양인. 그 다음에 지지가 겁재를 깔고 있고, 다시 지장간에도 겁재, 그 다음에 비견을 깔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까지 모두 비겁으로 통을 이루었다. 비겁 통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겁재 성향을 강하게 띄었기 때문에 겁재와 양인, 대체적으로 승부욕과 경쟁력이 강합니다. 남한테 지구는 못 베기는. 그 다음에 우월감도 강합니다. 우월감. 대단히 그 우월감, 그 승부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비건겁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이나 일반 사업보다는 완전히 학문, 기술, 자격증이라든가 특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자유직업적성이 임자일주에게 강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임자는 전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적으로, 남녀의 성적으로 상당히 과감하고 개방적이고 스태미나도 상당히 강한 정력가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목화 기운이 사주원국의 용신, 희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로 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목화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존심도 강하지요. 비건 통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고집이 좀 강하다. 그렇지만 이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외로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류도 즐길 줄 알고 잘 놀 줄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지요. 굉장히 지혜롭고 다재다능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피부도 매끈하고 수가 강하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수가 없으면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피부가 거칠거칠하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도 많고 팔방미인이지요. 자, 기상도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 처리도 잘하는데 그놈의 고집만 잘 컨트롤해서 마음 수행만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은 분리하기 때문에 진로 직업 적성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하고 고집도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공직이라든가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살생대권직,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교도관이라든가 이렇게 살생대권직 아니면 뭐 교사라든가 교수, 연구원, 그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 관리직. 그 외에도 이제 하여튼 임자일주는 전문, 특기,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직업 이런 쪽으로 가면 임자일주는 그 적성에 맞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민일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식신이 식신을 깔고 있고 다시 식신을 지장간에 간목을 깔고 있으니까 인일주는 식신 성향이 강하죠. 식신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역시 연구와 궁리와 아이디어와 몰입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사나 강사나 가르치는 직업, 상담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련 직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관련 직업.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수국화가 되기 때문에 편제도 깔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죠. 식신편제, 식신편제. 식신생제가 된다는 것은 일단 사업성도 가지고 있다. 융통성이 좀 있다. 자, 무토는 토국수에서 평관이지요. 평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기억력도 좋고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고집이 세지도 않고 이민일주는 평범합니다. 식신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뜬구름 잡는 걸 싫어하죠. 식신편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이고 돈이 되고 구체적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뜬구름과 같은 신기루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재물복도 좋죠. 식신편제가 된다는 것은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좋다. 자, 그리고 역마성이 대단히 강하죠. 역마.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좋고. 그래서 교육 관련 사업,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유경사업, 유치원이라든가 유경사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민일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두뇌가 총명합니다. 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신이 강하면 학문적으로 대단히 열정이 강합니다. 학문 공부 자격증. 그 다음에 이렇게 식신편제가 되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대인관계도 식신생제가 되면 원만합니다.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식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배려심이 좋지요. 배려심이 좋으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거죠.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식신을 깔고 있는 경우는 남편보다 그 다음에 자식이 우선이다. 자, 물론 어떤 사업도 됩니다. 교육 사업도 되지만 음식이라든가 요식업도 충분히 된다. 이것이 바로 지장간의 구조의 식신편제냐 간인상생이냐 제극인이냐 지장간의 구조를 읽게 되면 이 사람의 기본 성격과 기질과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해낼 수가 있다. 왜냐? 이 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일주는 평생 변하지가 않죠. 대운도 변하고 세운도 변하고 월운도 변하고 일진도 변하는데 이 일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간 분석을 바탕으로 육식갑자 일주론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진로 직업적성이라든가 성향을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진으로 가봅니다. 역시 아우라가 느껴지지요. 왜? 임진하면 떠오르는 게 1592년 임진왜란이 떠오르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명명되는 것은 이거와 연관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경술일주, 경술국치, 을사조약 이렇게 임진일주. 그래서 이거 괴강이라고 하죠. 임진, 괴강. 그 정도로 기운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지장간에 평관, 칠사를 깔고 있고 다시 무토까지 깔고 있죠. 그리고 리더십이 대단히 강하죠. 관리, 책임, CEO, 학교 교장, 교감 어떤 책임을 맡는 이런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 그 다음에 겁제도 깔고 있으니까 고집이 겉보기는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임진일주는 고집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수, 지장간에 겁제를 가지고 있으면 비경보다 강하지. 그 다음에 을목이 있으니까 수생목, 상관성이 있으니까 임진일주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이 있는 내면에 나는 우월하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임진일주인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임진일주를 화나게 하게 되면 이 상관기질이 튀어나옵니다. 상관, 저항, 반항 이렇게 하극상도 이게 참다 안 되면 참을성은 대단히 강하죠. 왜? 칠살, 평관을 2개씩이나 깔고 있으니까 기억력,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배우자는 다소 불리합니다. 왜? 배우자 자리에 칠살이 있고 지장간에 있으면 항상 그 배우자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뭔가가 2% 부족하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양보를 합니다. 많이 양보를 해요. 내가 배우자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것은 전생의 업으로 내가 가져온 업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임진인 나에게 있다. 나에게 70%가 있고 배우자한테 30%의 책임이 있다. 항상 임신일주는 이런 마인드로 살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나 잘났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샤프하죠. 샤프해요. 그 다음에 역시 상관과 겁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관 전부 상관, 겁제, 평관 전부 흉신이죠. 이 정도로 성질이 사나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나운 면을 자기 업무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 능력은 출중합니다. 대신에 스트레스가 많지요. 왜? 칠살이 토국수 하니까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이 괴팍한 성격이 없어지도록 이 괴팍한. 그래서 그 우월감도 있고 박학다식하지요. 이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아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 비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를 깔고 있으면 은근히 비밀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도 이 불륜 애인 이것을 폭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기상도 굉장히 크지요. 진취적인 기상, 왕성한 활동력. 그다음에 자신감도 있고 왜 리더십이 관성이 있으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웬만하면은 남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다음에 임진일주는 말보다 실천을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룰과 법칙이 강하기 때문에 예의도 중시하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래서 이 임진일주와 같은 경우는 공직이 좋습니다. 학교 교사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검찰 사무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공짜 들어가는 거. 나라에서 봉급을 받든지 공기업에서 받든지 간혹 이 임진일주가 기운이 크고 관성이 크니까 평관이 있으니까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선거에서 정치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관리력도 있고 CEO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관성이 있어가지고 주식이나 어떤 서비스업에도 관심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할인업 같은 경우를 하면 좋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웬만하면은 이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증권이나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투기를 하면은 임진일주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모일주로 가봅니다. 자, 임오니까 어떻습니까? 정제를 깔고 있고 다시 정제가 있지요. 그럼 뭡니까? 이모. 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하고 돈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재성. 대체적으로 재물. 그래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재물로 이제 명예보다도 재물로 꽉 차 있지.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정관이죠. 그 다음에 그 병화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편재. 그래서 여기서 재생관을 하죠. 재생관, 괜찮은 일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모일주는 서구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있다. 서양적인. 상당히 그 낙천적이고, 왜? 재성으로, 재다신약은 아니지만 재성으로 똘똘 뭉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제를 이렇게 강하게 깔고 있다는 것은 성격이 겉보기보다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꼼꼼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게 되면 낙천적이기도 하고, 엔조이,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이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잘 먹고 이런 거. 그런데 주의할 거, 이모일주는 지지와 지장간이 이제 재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카사노바가 보통 갑오일주에 많고 남자, 그 다음에 이모일주. 그래서 주색 잡기를 즐기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고 성욕도 왕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는 역시 그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관이 지장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예의를 지키면서 상당히 그 재미있는 일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서양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분해지도 않고, 일단은 오락부장이라든가 뭔가 상당히 그 감수성도 예민하고 지혜가 있는 일주 중에 하나다. 이모일주가. 그 다음에 이 본성은 대단히 온유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계획성도 투철하고, 왜? 이렇게 정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레이저 빔처럼 정확하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과 투자, 재물을 볼 때 이 정제는 정확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력과 기획력과 결단력이 다른 일주보다 이모일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재성이 완전히 국을 이뤘죠. 정제, 편제.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통제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이러한 강인한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는 이제 직업이 돈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경매라든가 부동산 임대라든가 아니면 요식업도 괜찮습니다. 일반 음식업, 요식업. 그리고 특히 금융, 경제, 그 다음에 주식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좋은데 예술, 문학 이런 예체능 쪽 이런 쪽으로도 이제 화가 강하기 때문에 좋고, 아니면 이런 이제 명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대인 관계에서 사람을 많이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리학을 배워서 상담으로 나가는 거, 특별한 뭐 건강 찻집에 사주를 융합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임신일주로 갑니다. 자, 금생수 편인을 깔고 있고 다시 편인이 있지요. 이건 뭡니까? 감각이 대단히 좋다. 즉 직관력이 매우 우수하다. 편인 정인보다 대단히 뛰어나지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신일주가. 그 다음에 비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성,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똥꼬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일주가 대체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국수, 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한테는 스트레스를 보통 많이 느낍니다. 임신일주가. 자, 임진일주가 더 배우자한테 그 두려움을 느끼고 배우자 관계가 약간 삐걱거린다라면, 임신일주는 임진일주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래서 이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심리학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천학이라든가 명리적성학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마음 수행 공부를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역시 임신일지도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쫌생이도 아니죠.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무난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뭐 끈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강하다는 것은 마무리 능력도 강하다. 금이 가을이지요.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그 말로써 이렇게 설득하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능하고, 하여튼 그 재치와 임기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 수단도 그 협상이라든가 외교력, 협상력이라 그러죠. 요것도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은 이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의료계통, 현침이지요, 금이. 의료계통, 의사, 약사,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역시 그 대체적으로 종교계통의 교주라든가 아니면 목사, 아니면 뭐 신부라든가 이 종교계의 우두머리, 아니면 교사, 강사가 가장 무난하죠.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 강사, 상담가, 여기도 임신일주가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직장과 사업 중에서는 약간 직장 쪽으로 조금 치우치죠. 왜? 인성과 인성. 그런데 전문 자유직업이면 좋습니다. 인성이 강할 때는 일반 사업보다는 전문 노하우 특기가 있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마지막으로 임술로 가봅니다. 자, 6번째. 평관을 깔고 있죠. 다시 지장간의 무토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아우라, 카리스마가 있죠. 왜? 임술, 괴강백호, 상당히 강하다. 자, 지지의 술토, 해외역마라고 하는데 해외역마를 깔고 있고, 자, 항상 기억력도 좋고 이 평관이 있다는 것은 인내심, 기억력은 있습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수국화, 정제를 깔고 있죠. 정확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왜? 정제가 지장간에 숨어 있다는 것은 정확한 돈이 돼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걸 싫어하죠.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돈이 되지 않을 때는 임술일주는 거기에서 신경을 끕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정인도 가지고 있죠. 여기 경쟁심이 있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승부욕, 경쟁심도 강하다. 왜? 신금은 겁제 성향이 있는 정인, 인성이기 때문에 정제. 자, 그래서 이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도 있고 인도 있죠. 제극인을 하죠. 제극인. 그래서 직관력은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임신일주는 편인인데 여기는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성이 제극인을 하죠. 그러니까 영감, 직관력은 뛰어나지는 않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임술일주는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한다. 책임감은 강한데, 그 다음에 일단 이 개강과 백호기 때문에 배짱도 있고 뚝심도 상당히 이제 강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기운이 크다 보니까 개강백호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아주 잘 참다가 한번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면 완전히 그냥 동물적인 근성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역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잘 하다가 마무리 능력이 2% 부족합니다. 용두삼위격으로. 그 다음에 특히 임수일주가 정임암이 될 때, 정화와 임수가 정임암이 될 때, 다른 일주도 마찬가지인데 임수일주는 멀쩡하다가 정화가 들어오는 세운이라든가 월운 아니면 일진에 남녀의 불륜이라든가 남녀의 애정사에서 구설수가 나는 경우가 다른 일간에 비해서 이 임수일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수일주는 누구든지 남녀관계, 이성관계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즉 주색잡기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주들은 이 자기관리,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체적으로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술토는 뭡니까? 천문살이죠. 천문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주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이라든가 이게 사술원진이라든가 천라지망을 짜는 운에는 특히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식신의 성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임수일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육식갑자 일주론 중에서 마지막 파트지요. 상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수일주, 아주 재미난 일주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수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리적성학이라든가 어떤 학문을 배울 때는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차곡차곡. 그래서 어떤 것이 옳든 그르든 배울 때는 자기 잣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어떤 강사가 좋고 어떤 강사는 실력이 없다. 이렇게 이분법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실력이 부족한 초급이라든가 중급 과정까지는 일단 옳든 그르든 많이 흡수하면 나중에 참과 거짓을 저절로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력자, 고수가 되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보다는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겠다는 이런 홍익이념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심산원장의 오늘 임수일주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댓글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산원장의 강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